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의 원정 출산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개 후원자 모임에서 2028년 대선에서 벤스 부통령의 승리를 바란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ICE가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새 항로에 합의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파워풀 잭팟이 역대 최고인 8억 5,600만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목요일입니다.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원정 출산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노린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법적 공방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 워싱턴에서 전병남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입국 목적을 속인 뒤 미국에 들어와 자녀를 낳은 경우 시민권을 받지 못합니다. 원정 출산 산업을 정조준했다는 설명과 함께 트럼프는 국무부, 국토안보부에 강력한 대규모 단속을 지시했습니다. People are building businesses around it. From wealthy people are building businesses around birthright citizenship. That's not the way it's supposed to work. It's a disgrace. They're buying their way in, and we're not going to let it happen.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임시,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가 낳은 자녀가 시민권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트럼프 행정부 이민 정책의 일환입니다. 특히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이 연방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We had a very unfortunate decision in the Supreme Court concerning birthright. I thought we were going to win it at the Supreme Court. Unfortunately, we had a bad decision, very unfair decision. Our country suffers because of it, and we're ending it a different way. 11월 중간 선거에 지지층 결집을 위한 성과로 내세우려는 의도도 깔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미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6대 3의 의견으로 지난 6월 무효화했습니다.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미 수정헌법 14조가 근거로 쓰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 역시 헌법 위반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전병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개 후원 모임에서 결국 우리는 JD 벤스를 당선시켜야 한다며 2028년 대선에서 벤스 부통령의 승리를 바란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백악관에서 열린 비공개 후원 모임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측근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후임자를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며 벤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계속 비교하며 의견을 듣고 있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ICE가 민간업체를 통해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3일 ICE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 레딧 등에서 ICE 단속 정보를 공유하거나 당국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추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간업체는 게시자의 이름과 주소, 직장, 차량 등록 기록 등 신원 정보를 수집해 ICE에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올해 들어 익명 계정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업체에 수백 건의 행정소환장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CE는 요원에 대한 위협과 단속 방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시민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란과 중재국 오만이 당분간은 두 나라 각각의 항로로 호르무즈 해협의 진입, 출입로를 분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 같은 적대국 소속 선박은 해협을 지나지 못하게 하는 법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민경호 기자입니다. 이란이 오만과 합의했다고 밝힌 내용의 핵심은 우선 특정 기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페르시아만에 진입할 땐 이란 근해 항로를, 나갈 땐 오만 근해 항로를 각각 이용하는 방안입니다. 기한은 60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양측은 새 항로의 좌표까지 정해 미국과 다른 걸프 국가들에 전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پیشرفت‌های بسیار زیادی حاصل شده در گفتگوها با عمان و این پیشرفت‌ها در آستانه نهایی شدن هست. 해당 기간이 지나면 선박 이동은 중앙 통로로 일원화됩니다. 진입 선박 관리는 이란이, 출항 선박 관리는 이란과 오만이 공동으로 하는데 이란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통항료도 정해질 거라고 이란 파르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적대국 소속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군수품이나 일반 물품을 불문한 이스라엘 관련 화물이나 이란에 피해를 주고 배상하지 않은 국가나 개인의 물건은 이 지역을 통과할 수 없게 한다는 겁니다. 이번 합의가 최종 성사되면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누그러지고 미국과 이란 간 핵 프로그램을 포함한 후속 협상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I'd rather make a deal because I don't want to kill people. We are talking. Let's see what happens. 하지만 이란은 호르무즈 문제는 이란과 오만 사이 문제로 외세 개입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거듭말하며 미국을 배제한 해협 통제권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CNN은 이번 주말 전 합의 가능성을 50%로 점치기도 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 AI 기업 스페이스X의 보호 예수 기간이 일부 만료되면서 9억 1천만 주 이상의 주식이 시장에 풀립니다. 보호 예수는 일정 기간 동안 기존 주주가 보유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보호 예수 해제로 상장 전 주식을 보유했던 직원과 초기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설 수 있게 되면서 이미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주가에 추가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지난 6월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를 했지만 이후 주가는 최고가 대비 약 50%, 공모가인 $135와 비교해서도 약 20% 하락했습니다. 다만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올해 9월 나스닥 100 지수에서 스페이스X의 비중은 현재 약 1%에서 3%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콜로라도주에서 새로운 총기 규제 시행을 앞두고 총기 구매를 위한 신원조회 신청이 급증했습니다. 콜로라도주 범죄수사국에 따르면 지난달 접수된 총기 구매 신원조회는 59,452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5% 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분리형 탄창을 사용하는 일부 반자동 소총과 산탄총, 권총을 구매하려면 주정부가 승인한 총기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새 법은 시행 이전에 구매한 총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시행 직전에는 일부 판매점에 하루 100명이 넘는 고객이 몰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최근 총기 구매 신청 급증에 대응해 신원 조회 담당 인력을 2배 가까이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항공청 FAA가 보잉 737 맥스 기종 수백 대에 대해 동체 균열 여부를 점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FAA는 미국에 등록된 보잉 737 맥스 8과 맥스 9 등 471대를 대상으로 기체 앞쪽 서비스 도어 주변에서 균열이 발견됐다며 항공기 운항 이력에 따라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균열이 확인될 경우 수리 후 운항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즉각적인 운항 중단 조치는 내리지 않았으며 이번 안전점검 명령은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보잉은 지난해 알래스카 항공 여객기의 도어 플러그 이탈 사고 이후 품질 관리 문제로 지속적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대형 트레일러가 SUV와 충돌한 뒤 인근 차고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전 레바논 카운티 존스타운 인근 72번 도로에서
정지 표지판을 무시하고 진입한 SUV가 트레일러와 충돌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충돌 충격으로 트레일러는 차고 2곳과 창고 1곳을 잇따라 들이받았고 트럭 운전자는 찌그러진 운전석 안에 갇혔습니다. 구조대가 운전자를 차량 밖으로 구조했으며 2 차량 운전자 모두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물 피해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파워볼 잭팟이 8억 5,600만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어젯밤 추첨에서 6개 번호를 모두 맞힌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올해 들어 가장 큰 복권 당첨금이 됐습니다. 당첨자가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세전 기준 약 3억 7,200만 달러를 수령하게 됩니다. 다음 추첨은 서부 시각 토요일 밤 8시에 진행되며 파워볼 측은 영국에서도 복권 판매가 시작되면서 앞으로 잭팟 규모가 더 빠르게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FCC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오늘 공개 회의를 열어 한 사업자가 보유한 지역 TV 방송국의 합산 도달료를 미 전체 TV 가구의 39% 이하로 제한해온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미 방송업계의 인수, 합병과 대형화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카 위원장은 유튜브와 스트리밍 서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은 시청자에게 제약 없이 접근하는데 지역 방송사에만 오래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지역 방송사의 투자 유치와 수익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한 제한 대신 FCC는 개별 방송사의 인수 합병이 경쟁과 지역성, 시각의 다양성 등 공익에 부합하는지를 건별로 심사한다는 방침입니다. FCC는 지난 3월 미 최대 지역 TV 방송 사업자인 넥스타 미디어 그룹의 태그나 인수를 승인하면서 39% 상한 적용을 면제했습니다. 35억 4천만 달러, 약 5조 원 규모의 이 인수가 최종 성사될 경우 넥스타가 보유한 방송국의 도달률은 미국 TV 가구의 약 80%로 확대됩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은 약보합세를 보였고 다우지수는 0.8%대 내렸습니다. 업종별로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으로 에너지가 1%대 상승한 반면 부동산과 소재 등 주요 경기 민감 업종은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가장 큰 부담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었는데요. 이란 의회가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통항을 제한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이어 인근 해역에서 폭발음까지 포착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장 후반 이란과 오만이 해협 통항 재개를 위한 임시 합의에 가까워졌던 소식이 전해졌지만 실제 합의 여부와 향후 통행료 부과 가능성 등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기술주 전반의 차익 실현 매물도 출회됐습니다. AI 투자 확대에 따른 막대한 자본 지출과 실제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발목을 잡은 건데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업체 샌디스크는 실적 전망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면서 6%대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9만 9천 건으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아 미국 고용시장의 견조함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고용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국채금리가 올랐고 10년물 국채금리는 4.67%로 올라서며 증시 하방 압력을 키웠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반에 발표되는 7월 비농업 부문 고용보고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 한때 장중 1,41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10월 1,399원대를 기록한 이후 10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재개방을 위한 임시 합의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가 하락한 영향과 함께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상장에 따른 달러 유입, 일본 엔화 강세도 환율 하락을 이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6일 서부 시각 3시 기준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24원입니다.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 세포 성장 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LA 한인타운에 시 행정명령 ED1이 적용된 첫 저소득층 임대 아파트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한인타운 호바트와 유가 인근에 들어선 7층 규모의 이 아파트는 스튜디오와 원베드룸 등 총 80세대로 조성됐으며 모든 세대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공급됩니다. 개관식에는 캐런 베스 LA 시장과 마크 곤잘레스 주 하원의원, 스티브 강 LA 공공사업위원회 의장, 그리고 부동산 개발사 아토의 레올리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ED1은 캐런 베스 시장이 2022년 취임 직후 발표한 행정명령 1호로 저소득층과 노숙자 지원주택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번 아파트 역시 착공부터 완공까지 약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통상 5에서 6년이 걸리던 개발 기간과 비교하면 약 5분의 1 수준으로 단축된 것입니다. LA시는 이번 프로젝트가 한인타운에서 처음 완공된 ED1 전용 주택으로 주거난 해소를 위한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라며 앞으로 더 많은 저렴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2028년 재외선거부터 우편투표와 전자투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련 계획을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우편 인프라가 갖춰진 국가부터 우편투표를 우선 도입하고 다른 국가는 투표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다만 어느 국가에서 먼저 시행할지와 구체적인 도입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동포청은 이와 함께 추가 투표소 설치 기준을 완화해 재외국민의 투표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제도가 마련되면 2028년 제23대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처음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빅아일랜드를 중심으로 활동한 한인 독립운동가 20명의 공적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가 오는 8일 LA 코리아타운 플라자에서 저소득층 학생과 가족을 위한 백투스쿨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학생들에게 학용품과 도서를 무료로 제공하고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지역사회 서비스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뉴욕 라이프와 비영리 교육단체 퍼스트북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LA의 대표적인 교통요충지인 405번 프레이 세플베다 패스 구간에서 노후도로 보수공사로 인해 이달 2차례 주말 차선 축소와 진출입로 폐쇄가 실시됩니다. 공사는 8월 7일 밤부터 10일 새벽까지, 21일 밤부터 24일 새벽까지 진행되며 남쪽 방향은 3개 차선만 운영됩니다. 켈트랜스는 해당 기간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된다며 운전자들에게 우회로 이용과 충분한 이동시간 확보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뉴욕주 변호사 시험 도중 심정지로 쓰러진 30대 한인 여성이 시험 감독관들의 응급대응 부실로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다며 호프스트라 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모 씨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가 지연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학 측은 2분 30초 안에 구조대원이 도착해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기억력 저하와 인지장애를 겪고 있는 정 씨는 응급대응 시스템 개선과 책임 규명을 요구했으며 당시 시험에는 최종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최대 규모의 무료 항공 해상 축제인 시카고 에어 앤 워터쇼가 오는 15일과 16일 노스 애비뉴 비치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미 공군 특수비행팀 썬더버즈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참석하며 미 해군 블루엔젤스는 기존 일정으로 인해 불참합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골든나이츠의 고공낙하와 해양경비대 구조시범 등 다양한 항공 퍼포먼스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하와이 빅아일랜드를 중심으로 활동한 한인 독립운동가 20명의 공적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국립창원대학교 한인 디아스포라 발굴조사단은 이들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을 국가보훈부에 신청했으며 조사단이 발굴해 포상을 신청한 하와이 지역 독립운동가는
모두 12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인물들은 초기 한인 이민자들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며 정착한 빅 아일랜드 지역에서 대한인 국민의 활동과 독립자금 지원, 부인의 활동 등을 통해 항일 운동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 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 뱅크.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한국에서 가장 더웠던 서울 용산구는 39.9도, 거의 40도를 기록했습니다. 펄펄 끓고 있는 전국을 배성재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간 서울 남산에 올랐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살펴보니 도심 전체가 마치 열섬처럼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온도를 살펴보니 대부분 40도가 넘는 상황. 뜨겁게 달궈진 건물 옥상은 무려 60도를 넘습니다. 시내에 나가니까 아스팔트가 데워져가지고 그냥 엄청 뜨겁게 막 올라와가지고 올라오니까 시원하고 좋네요. 수건도 계속 쓰고 있고 하루에 티셔츠를 몇 장이나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이 날씨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도심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여의도 고층 빌딩과 도로는 뜨겁게 달궈졌습니다. 한강과 숲이 우거진 여의도 공원 정도를 제외하면 도심 전체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스팔트 도로의 열기는 70도를 훌쩍 넘긴 상황. 열을 견디다 못해 도로 한가운데 갑자기 멈춰선 차량도 보입니다. 선생님 차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올리고. 더워서 그런 거예요? 이거? 예, 더워서요. 계속 물을 뿌리는 분수대 바닥조차 30도를 웃도는 폭염. 서울 종로구에서 관측한 서울 공식 최고 기온은 37.9도로 올해 중 가장 더웠습니다. 관측 이래 역대 5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용산구는 39.9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으로 관측됐습니다. 서울 구로구, 금천구 등도 39도에 육박했고 서울 외 지역에선 경기 여주시 금사면이 39.1도로 가장 높았습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사흘 연속으로 최상위 폭염특보 단계인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횡성과 춘천 등 강원 영서 일부 지역과 전주와 광주에도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는데 강원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반도를 덮친 폭염의 기세가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SBS 배성재입니다. 유럽의 폭염도 기후 재난 상황입니다. 곳곳이 40도가 넘는 사상 최고 기온을 경신하고 있는데 빙하가 녹아 폭포가 되고 가뭄까지 겹쳐서 식량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권영인 특파원입니다. 알프스 동쪽에서 가장 큰 빙하인 오스트리아 파스테르체 빙하입니다. 살인적인 폭염에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거대한 폭포를 만들었습니다. 30 Grad Celsius, das ist ja bei uns nicht selbstverständlich und dementsprechend natürlich wird es mit dem Gletscher, mit der Pasterze nur ein bisschen schneller gehen. 오스트리아 수도 빈이 41도, 동부 지역이 41.2도로 연일 최고 기온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도 최고치인 41.4도까지 올랐고 이탈리아는 사상 처음으로 폭염 감시 시스템에 등록된 27개 도시 전체에 최고 폭염 경보를 오늘부로 발령했습니다. 폭염과 맞물린 가뭄도 심각합니다. 유럽을 가로지르는 다뉴브강 수위가 연일 역대 최저 기록을 깨고 있습니다. 다뉴브 강물을 원전 냉각수로 써왔던 헝가리는 국가 전력량의 50% 이상을 공급하는 팍스 원자력 발전소 4기 중 3기를 가동 중단했고 남은 1기도 곧 중단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전력난으로 필수 조명이 아니면 야간에 끄도록 하면서 수도 부다페스트의 상징 같았던 아름다운 야경도 사라졌습니다.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의 전력을 공급하는 크리스코 원전도 냉각수원인 사바강의 유량이 줄어 출력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Svoj 55 godina nikad nisam doživio da je Drava ovako niska, da izađu ovako brodovi neki stari, most stari tamo dolje isto, jel niže, bože moj, kuta riba oda. 독일과 프랑스에선 강물이 말라 주요 운하의 물동량도 3분의 1 수준 이하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농작물 피해도 심각합니다. 전국 절반이 급속히 발생한 돌발 가뭄 상태라고 선포한 영국의 경우 곡물 수확량이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1984년 이후 최저치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2027년까지 폭염과 가뭄으로 전 지구적 식량난이 우려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홍명보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대한축구협회를 처음 압수수색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어제 천안에 있는 대한축구협회와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감독 후보를 선별하는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와 국가대표 지원팀, 월드컵 지원팀 등을 대상으로 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은 특히 축구협회 PC에 보관된 내부 자료 확보와 함께 협회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도 포렌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업무방해 등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홍명보 전 감독이 지난 2024년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되는 과정에 정몽규 당시 축구협회장과 이임생 당시 기술총괄이사 등이 전력강화위원회와 이사회의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지난 4일 홍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는데 지난달 30일 국회 청문회에 나온 홍 전 감독은 감독 선임 과정에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과의 말씀 하실 생각 없습니까? 집 앞에서 만났다고 해서 어떤 특혜나 어떤 이익을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홍 전 감독이 선임된 직후인 재작년 7월 시민단체 고발장 접수와 함께 수사에 착수했지만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국가대표팀이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하면서 수사 상황에 이목이 쏠리자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일 사건을 광역수사단에 이관했습니다. SBS 정지현입니다. (8월 6일) 목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